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의학의 지혜, 이걸 인공지능이라는 최첨단 그릇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? 지금 이게 정말 큰 화두거든요. 그런데 재밌는 건 목표는 하나인데 이걸 이루려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. 오늘은 바로 그 두 가지 길, 그 비전과 현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질문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우리가 만들려는 AI 의사는 말이죠. 딱 증상을 듣고 정답을 바로 찾아주는 그런 척척박사 해결사여야 할까요? 아니면 옛날 명의들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병을 보고 치료했는지 그 생각의 흐름 자체를 따라가게 도와주는 뭐랄까 현명한 스승 같아야 할까요?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. 먼저 하나의 꿈 두 개의 길로 시작해서요. 각각 엔지니어의 청사진으로 불리는 중의학, 그리고 학자의 복원에 비유되는 한국 한의학의 방식을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이 둘이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, 또 디지털 지혜의 미래는 어떨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. 하나의 꿈, 두 개의 길입니다. 사실 중국의 중의학이나 우리 한국의 한의학이나 출발점은 똑같습니다. 오래된 책 속에 그냥 잠들어 있는 이 엄청난 지식을 어떻게든 현대 기술로 끄집어내서 미래에도 쓸 수 있는 귀한 자산으로 만들자. 바로 이 위대한 꿈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.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. 꿈은 좋은데 그 앞에는 정말 거대한 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수천 년의 경험과 철학이 막 녹아있는 이 방대한 고전들을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꿀 수 있겠어요? 바로 이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 앞에서 두 진영이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.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엔지니어의 청사진 한번 보죠. 이건 중의학계의 주류가 선택한 길인데요.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. 이건 뭐랄까?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대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.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. 세상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싹 다 긁어 모아서 거대한 지식의 그물망을 만들겠다 이거죠. 이들이 쓰는 핵심 무기가 바로 지식 그래프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세상의 지식을 전부 다 잘게 쪼개서 연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마황이라는 약재가 해수, 즉 기침을 치료한다. 이런 식으로 A는 B를 C한다 같은 아주 단순한 사실 조각들로 만드는 거죠. 그리고 이 조각들을 수억, 수십억 개를 만들어서 거대한 그물처럼 엮어놓은 데이터베이스. 그게 바로 지식 그래프입니다. 그럼 이 엄청난 지식 그래프는 어떻게 만드느냐? 보통 4단계를 거치는데요. 먼저 지식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요. 그 다음엔 AI를 투입해서 이 방대한 텍스트의 바다에서 정보들을 자동으로 쫙 뽑아내는 거죠. 그렇게 뽑아낸 정보들을 하나로 합치고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엔 심지어 기존에 있던 사실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까지 만들어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요? 바로 규모, 그리고 자동화입니다. 이 엔지니어 방식의 철학은 진짜 단순하고 강력해요.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. 그냥 이겁니다. 데이터가 많아야 더 똑똑한 AI가 나온다는 믿음이죠.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학 지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는 그야말로 궁극의 디지털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섹션, 학자의 복원으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한국 한의학 연구자들이 내놓은 정말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게 되실 겁니다. 이분들은 데이터의 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. 대신 옛 명의들이 남긴 생각의 질, 그리고 그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하면 손상 없이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? 바로 여기에 집중합니다. 이분들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. 병문은 질병명이 아니라 판단의 단위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예를 들어 해수문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그냥 기침이라는 병 이름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의사가 환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거쳐서 아, 이건 해수구나 라고 판단했는지 바로 그 판단의 과정 전체를 복원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정답으로 가는 길을 남기자는 겁니다. 그래서 이쪽에서 내세우는 핵심 개념은 저쪽의 지식 그래프가 아닙니다. 그물망이 아니라 생각의 지도, 즉 판단 구조라는 걸 제시해요. 이건 그냥 사실들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책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겁니다. 자, 이 문장은 현상을 관찰한 건가? 아니면 병의 원인을 판단한 건가? 아니면 치료법을 제시하는 행동인가? 이렇게 분석해서 옛날 의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그 논리의 흐름을 그대로 되살려내는 거죠.
이 과정을 보면요. 자동화랑은 정말 거리가 멉니다. 완전 반대예요. 동의보감 같은 핵심 고전을 딱 정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달라붙어서 한 문장 한 문장 쪼개는 거예요. 이건 현상, 이건 판단, 이건 행동 이런 식으로요. 심지어 이 내용이 어떤 책에서 왔는지 그 출처, 즉 족보까지 꼼꼼하게 다 기록합니다.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느냐?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상자, 즉 글래스박스를 만들자는 거죠. 자, 이제 네 번째 섹션, 갈림길입니다.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설계도,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든 AI는 결국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? 이게 단순히 기술 방식이 좀 다르다,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. AI의 역할이 무엇인지, 그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로 이어지거든요.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딱 정리됩니다. 왼쪽, 엔지니어의 길을 볼까요? 여긴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싹 돌려서 정답을 딱 내주는 AI를 만들자는 겁니다. 진단이나 처방을 자동화하는 게 목표죠. 반면에 오른쪽, 학자의 길은요. 핵심 고전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생각의 과정 자체를 탐색하게 도와주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의료인을 교육하거나 연구를 돕는 도구가 되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결국 우리가 어떤 AI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? 물어보면 0.1초 만에 답을 뱉어내는 초고속 백과사전 같은 AI인가요? 아니면 옆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의 길을 열어주는 현명한 멘토 같은 AI인가요? 바로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, 디지털 지혜의 미래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본 두 가지 길,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정리해보고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죠. 표를 보시면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? 먼저 중의학, 즉 엔지니어의 길은요.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규모를 키우기 쉽다는 강점이 있어요. 하지만 텍스트가 애매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고 AI가 왜 그런 답을 냈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될 위험이 있죠. 반면에 우리 한의학, 학자의 길은 어때요?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투명하게 다 볼 수 있죠. 하지만 이건 정말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해야 하는 거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규모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물론 양쪽 다 자기 약점을 모를 리 없겠죠. 그래서 계속 보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중의학 쪽은 데이터 품질을 더 꼼꼼히 관리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. 우리 한의학 쪽은 이 힘든 수작업에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속도를 내보는 이른바 반자동화 같은 걸 연구하면서 비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어쩌면 진짜 이상적인 미래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엔지니어의 그 엄청난 규모와 학자의 그 깊이 있는 정밀함, 이 두 가지를 잘 합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AI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양의 지혜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걸까요? 그냥 정답만 툭툭 던져주는 기계일까요? 아니면 우리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기계일까요? 바로 그 선택에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